선생님, 저는 자다가 너무 자주 다리에 쥐가 나요. 갑자기 정강이나 종아리 근육이 돌처럼 굳으면서 찢어질 듯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한밤중에 그 통증 때문에 깼을 때는 땀까지 나고 잠을 다시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너무 무섭고 혹시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런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증상이 무서워서 잠드는 것이 불안하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상은 결코 나만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인구의 약 30-40% 이상이 이와 같은 수면 중 근육 경련, 즉 야간 하지 경련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소영준입니다. 8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50년 넘게 생리학과 재활의학을 중심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반복되는 몸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나는 몸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닌 몸속 기혈 순환의 구조적 문제 또는 특정 장기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몸은 참 솔직합니다. 어딘가 막히면 반드시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손발이 저리며 몸이 냉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현상이 아닌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그냥 무시하거나 매번 진통제나 파스를 붙이는 식으로 넘기다 보면 점차 더 큰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검증해온 아주 간단한 해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군데, 단 한 점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단 3초만 그 자리를 정확히 눌러주면 수축된 근육이 풀리면서 찢어질 듯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현상을 수백 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나 스스로 찾고 직접 자극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소중한 한 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밤의 통증, 평생 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마리를 직접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시적인 응급처치가 아니라 재발을 줄이고 몸의 구조를 회복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누구에게나 있는 다리, 누구에게나 가능한 손가락, 그리고 단 3초,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밤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로 몸의 문제 해결 스위치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진짜 바로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한 지점을 누르기만 하면 그 고통이 멈출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면 저는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안다면 단 3초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 나는 현상을 단순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 발생하는 다리 경련은 단순한 영양소 결핍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기혈 흐름과 경락의 긴장, 그리고 하지 말단 순환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야간의 다리에 쥐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전해질 불균형,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탈수, 혈액순환 저하, 특정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척추 신경 압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말초 혈류가 둔해지면서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수면 중에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해 갑작스런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이보다 더 섬세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기혈이 다리 끝까지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특히 방광경이 다리 뒷면을 따라 흐르는데 이 경락이 막히거나 냉해지면 근육이 굳고 경련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기온이 낮을수록 특히 새벽이나 한밤중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야간 경련으로 불리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일으키는 핵심 경혈이 바로 승산혈, 챙산쉐익입니다. 이 혈은 종아리의 두 개의 큰 근육인 비복근 사이, 즉 발뒤꿈치에서 무릎 중간쯤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다리 뒤쪽 기운이 모이는 지점으로 기운이 막히면 경련이 발생하고 반대로 이 자리를 풀어주면 기운이 다시 통하게 되어 근육 수축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승산혈은 단순한 근육 포인트가 아니라 경락 전체의 소통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는 점입니다. 승산혈은 족태양 방광경, 주유 타이양방 광증, 이의 중요한 혈자리로 이 경락은 뇌에서 시작되어 척추를 따라 내려가고 다리 뒤쪽을 통해 발로 이어지는 하체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락이 원활하면 다리의 순환, 감각, 근육 기능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막히거나 차가워지면 통증, 저림, 쥐나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해 승산혈을 자극한다는 것은 단지 근육 하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방광경 기운을 풀어주는 일이며 다리 순환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도 쥐가 나는 순간 이 자리를 정확히 3초만 눌러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근육이 빠르게 이완되면서 통증이 감소하고 발가락이 풀리며 환자가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과가 아니라 경혈 자극을 통한 신경혈관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혈을 누르면 해당 부위의 신경말단에서 이완성 신호가 전달되어 빠르게 수축을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경혈 자극이 단순 마사지보다 효과가 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승산혈은 현재 쥐가 났을 때도 효과가 있지만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다리 근육의 긴장이 해소되고 자는 동안의 혈액 흐름이 원활해져 자연스럽게 야간 경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박사님, 예전엔 자다 일어나 다리를 붙잡고 소리 지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숙면도 잘 되고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쥐가 나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기가 막혔다. 여길 풀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랫동안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한 한 점. 그것을 매일 꾸준히 눌러주는 것. 단 3초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고통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쥐가 날까 두려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아니라 내 손끝으로 내 몸을 지키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승산혈에서부터입니다. 승산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과 올바른 압력, 그리고 시간의 리듬을 지켜야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산혈의 위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발뒤꿈치에서 무릎 사이를 연결하는 종아리 뒤쪽을 손으로 쓸어보면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양쪽 종아리의 중앙, 비복근의 안쪽 갈라지는 곳에서 만져지는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이 지점은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되었을 때 가장 긴장되는 부위이기도 하며 쥐가 날 때 통증이 뻗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나 평지를 걷다가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이 부분을 눌러보면 강한 압통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것이 승산혈입니다. 자극을 줄 때에는 앉아서 하거나 서서 벽에 기대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자세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리는 형태, 즉 무릎 위에 종아리를 걸치고 양손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세는 팔의 힘이 충분히 들어가면서도 다리의 근육이 이완되어 자극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하고 반대편 손으로 다리를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한 뒤 승산혈을 향해 90도 각도로 눌러줍니다. 이때 압력은 조금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참기 힘들 정도의 통증은 피해야 하며 근육이 긴장되거나 경직될 정도로 무리한 압력은 금물입니다. 자극 시간은 한 번에 약 3초 정도 꾹 눌러주었다가 떼는 방식으로 이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3회씩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쥐가 난 상태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승산혈을 강하게 3초간 누르면 빠르게 근육 수축이 해제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쥐가 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한 환자분들은 거짓말처럼 풀렸어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빠른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쥐가 너무 심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이나 마사지 기구를 활용하면 더 쉽고 안전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 전 혹은 하루 중 쉬는 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강한 압력보다 중간 정도의 강도로 10초 정도 꾸준히 누르는 방식으로 자극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나 다리가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승산혈을 따뜻한 손으로 문지르며 눌러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압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종아리를 데워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자극의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압 도구를 활용한 방법도 매우 유용합니다. 손가락 힘이 부족하거나 손 관절이 약한 분들은 지압봉, 지압 롤러 또는 테니스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테니스공을 승산혈 위치에 놓고 종아리를 천천히 굴려주면 자연스럽게 혈이 자극되며 근육도 풀어집니다. 이 방식은 자극 강도를 조절하기 쉽고 혼자서도 편하게 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단, 뼈나 혈관이 돌출된 부위에 무리하게 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승산혈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압 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종아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은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가벼운 발목 돌리기, 발가락 쥐었다 펴기 등의 동작은 다리 전체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동작을 자극 후 3분 정도만 해주면 다리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고 야간 경련의 빈도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승산혈을 자극할 때 함께 의식하면 좋은 호흡법이 있습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며 압력을 주는 호흡을 반복하면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회복됩니다. 이는 특히 수면 중 자주 깨거나 불안감이 높은 분들에게 매우 좋은 보완법입니다. 지압과 호흡을 동시에 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근육 이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압 시 피해야 할 상황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복부 내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므로 지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혈압이 매우 높거나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이 심한 경우 자극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전증, 혈관염, 정맥류 등 하지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보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우선 적용하고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에 자극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심한 당뇨병으로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자극을 과하게 주면 감각 이상이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승산혈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그건 다리를 되살리는 스위치이자 몸속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관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이 자리에 닿는 순간 몸은 반응하고 다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매일 밤 단 3분 승산혈에 정성스럽게 손을 얹고 눌러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더 이상 고통의 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 그리고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승산혈의 위치와 자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눌러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지 손의 힘이나 압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의 전체적인 상태, 특히 기혈 순환 상태, 천, 수분 밸런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 경혈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산혈 자극의 효과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이나 칼슘 보충제를 떠올리지만 정작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보충제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체내 수분이 쉽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습관은 승산혈 자극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을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체까지 수분이 도달할 수 있도록 틈틈이 걷거나 다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습관과 병행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보조 방법은 바로 다리 찜질입니다. 특히 다리가 차가운 분들, 손발이 시리고 자주 저린 분들은 승산혈 자극 전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에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의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경혈은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추운 날 어깨가 뻣뻣한 것처럼 다리도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과 경락이 긴장되어 지압 효과가 떨어집니다. 승산혈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자극의 깊이가 더 넓게 퍼지며 기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찜질, 5분 플러스 지압, 3분 플러스 스트레칭, 2분의 루틴은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켜줄 수 있는 10분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발바닥 마사지와의 병행입니다. 승산혈은 다리 뒤쪽의 경락을 풀어주는 포인트라면 용천혈 발바닥 중앙 이근 아래에서 위로 기운을 끌어올리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이 두 지점을 동시에 혹은 순서대로 자극해주면 다리의 상하 양방향에서 기운이 흐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비벼주거나 발지압판, 지압볼 등을 활용해 가볍게 마사지한 후 승산혈을 누르면 반응 속도와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보완법은 기혈 순환을 돕는 식품 섭취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표 식품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에는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노화로 인해 떨어지는 신경 반응과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매일 아침 공복에 검은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미음에 타서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 외에도 호두, 바나나, 잣, 미역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도 근육 수축을 완화하고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특정 질환, 신장 질환, 당뇨 등으로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리를 꼬는 자세의 습관적 회피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하체 혈류를 압박하여 경락의 흐름을 막습니다. 특히 승산혈이 위치한 종아리 뒤쪽은 앉을 때 압박받기 쉬운 부위이므로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양발을 평평하게 두는 자세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이나 발목 돌리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스트레스 조절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수면 중 근육 경련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특히 교감신경의 과흥분과 관련이 깊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긴장감이 많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생각이 많아지는 분일수록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승산혈 자극과 함께 간단한 명상호흡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고 4초의 사타사 호흡법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산혈을 자극하여 다리의 쥐를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다음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승산혈 위치 자극, 하루 1, 2회 규칙적인 자극, 지압 전 따뜻한 찜질 또는 족욕, 검은가에 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섭취, 발바닥 용천혈과 병행 자극, 올바른 앉은 자세와 규칙적인 하체 스트레칭, 자기 전 명상 호흡 병행으로 자율신경 안정, 이 모든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새벽을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쥐는 몸이 보낸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에 맞는 응답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하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손끝으로 다리를 눌러줄 것인가? 혹은 다시 또 약을 찾을 것인가? 사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자는 중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밤마다 반복되는 경련과 통증은 단순한 노화과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몸 어딘가에 기운이 막혔다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매일 단 몇 초만 귀 기울여주면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승산혈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울 때, 갑작스러운 경련이 올라올 때 승산혈을 단 3초간 눌러보세요. 놀랍게도 그 짧은 자극 하나로 수축되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극해준다면 단순한 일시적 완화가 아닌 재발 방지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이는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실제 치료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승산혈 자극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3분, 자기 전 다리를 감싸며 승산혈을 눌러주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 대한 사랑이고 회복을 향한 작은 약속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고 진통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본 이 순간부터 승산혈을 눌러보는 작은 실천으로 몸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요?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의 기운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손끝으로 응답해 주세요. 약이 아닌 손끝 하나로 되찾는 밤의 평온.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72세의 강정희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매일 새벽에 소리를 지르며 깹니다. 진통제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그분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승산혈의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 자기 전에 다리 뒤쪽을 눌러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3초만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깊고 부드럽게요.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새벽에 다리 안 아파요. 자다가 깰 일도 없고 몸이 덜 피곤해요. 매일 저녁 다리랑 대화하는 기분으로 꾹 눌러주고 자요. 그분의 웃음 속엔 단순한 통증 완화 그 이상, 스스로 몸을 돌본다는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방법을 몰라서 지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몸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회복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읽고 제대로 자극해주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 스위치를 켜주는 손끝이 필요할 뿐입니다. 발은 뿌리입니다. 매일 정성껏 돌봐주세요. 약이 아니라 매일 3초 그 손끝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